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우리의 모든 뉴스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편향적이 되어서 보수는 보수의 입장만, 또 진보는 진보의 입장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사실 좀 소박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결여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역사를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시간이 조금은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은 속죄양 문화를 넘어서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300명 이상이 구조의 시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관점은 1년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고 시간부터 해양수산부는 8시 반이라고 했습니다. 진도군청은 8시 25분이라고 했습니다. 단원고 상황판에는 사고 시간이 8시 10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조합은 사고 시간을 8시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시점조차도 현재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조타기의 급선회, 다시 말해서 배의 각도를 너무 급격히 틀었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이 조타수가 3급 항해사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140도를 우현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계속해서 진행하자 3도를 더 돌렸다. 그런데도 배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조타기가 고장이었다. 조타수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안전심판원들의 조사에 의하면 조타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 원인이 되는 조타기조차도 고장이 났던 건지 또 아닌 건지조차도 발표되지 못한, 조사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해수부 발표에 의하면 데이터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제시된 데이터에 처음에는 3분 36초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앞뒤가 맞지 않자 그 다음에는 36초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29초가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36초가 삭제된 것으로 발표는 되었습니다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배의 위치도 정부에 의하면 그 병풍도를 바라보는 배의 위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있던 미국 상선인 둘라 에이스호의 그 영상에 찍힌 것을 보면 병풍도가 배경으로, 다시 말해서 병풍도의 반대편으로 배가 향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구조활동을 벌인 제주항공단 소속 이 헬리콥터 헬기 513호가 그 배가 넘어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계속 찍었는데요. 그 동영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원본은 용량이 너무 커서 삭제가 되었고 편집본만 이제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죠. 해양경찰청이 또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그 제출한 초계기의 영상은 2분이 사라져 있습니다. 또 6월 22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21일 68일 만에 공개된 그 세월호의 삼청 로비의 CCTV의 카메라의 필름도 전부가 공개되지 않고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0명 이상이 죽었고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거의 다 됐는데도 사건의 기본적인 진상조차도 현재는 뚜렷하게 규명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규명이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심지어는 국정원에서는 그 단식 투쟁을 한 아버지를 치료한 의사를 사찰하는가 하면 해경은 자기들의 그 잠수 기록을 13배나 불려서 발표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개개인이나 특정 단체나 그 기관의 잘잘못보다도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 사회 문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속죄양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고나 실수가 일어났을 경우, 또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냥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그래서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번 실수를 딛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누구를 때려잡아야 되느냐, 그냥 한 사람 또는 한 단체가 지목이 되면 그냥 그 사람들만 잘못된 사람, 죽일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넘어가는 우리 사회 문화가, 솔직한 데이터를 나눈다거나 솔직한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사회 상황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책임을 분리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개인이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잘못에 연결된 사회 구조적 부조리와 결함을 우리가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도 왜 나만 당하는가, 억울하다, 이러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런 책임 피하기의 급급한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수한 담당자나 단체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과를 받아주고 책임은 물을 것은 물은 다음에 다시 용납해주고 실패를 넘어서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쩌면 이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리의 이런 문화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우리 가정에서 만나죠. 아이가 시험을 잘못 봤다. 그러면 잘못 본 아이가 제일 답답하고 힘들죠. 그러면 부모가 왜 시험에 실패했니? 왜 잘못되었니? 이해가 부족한 거니? 문제를 모르는 거니? 아빠가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랴? 이렇게 대화가 진행돼야 되는데, 시험 잘못 본 아이를 무조건 혼만 내고 그냥 너 다음번에 또 그래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 해결이나 문제를 넘어서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 레벨이든 사회 전체, 국가 레벨에서 우리의 그 속죄양 문화, 잘못하면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문화의 그 초월, 넘어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전체적인 대화와 분석과 나눔과 책임지기와 책임을 졌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사실상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는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 20년 전에 일어난, 거의 뭐 20년이라고 할 수 있죠, 삼풍 사고가 세월호 사고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4층으로 허가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5층으로 올리면서 무게 용량이 5배나 높아지는데도 전혀 구조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812명에서 1000명 가까이로 늘리면서 무게중심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도 전혀 구조적인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풍백화점이 그 균열될 때 보고를 받고 그 회장과 임원진은 20분 전에 다 탈출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직원들과 손님들에게는 한마디 말하지 않고
세월호 역시 이 사고를 직감하고 결정적으로 인식했을 때 선장과 몇몇 기관 그 직원들만 배를 탈출하면서 그 선객들과 특별히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했습니다. 산풍이 주거용 택지에 불법으로 그 상가를 짓고 그걸 불법으로 백화점으로 전환시킨 것도 구청장과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한 것이었습니다. 세월호가 선박검사를 통과한 것도 사실은 해운에게 관용적인 비리를 따라서 뇌물과 항상 이루어지던 거래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민간 장비만 먼저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구출할 수 있는 사람들과 부상자들을 구해내지 못했죠. 똑같이 세월호도 그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심지어 도착해서도 배 바깥에 나온 선장과 간부 직원들만 데리고 나왔지 그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한 이러한 이해가지 않는 그 패턴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수대교라든지 또 마우나 리조트에서 학생들이 또 반복적으로 죽어간 이런 사실은 사회 구조 자체가 그리고 풍토 자체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필요를 우리에게 절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 건물 붕괴 사건이 261건이었는데 2013년 3년 후에는 401건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고는 후진국형 재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가 났는데도 기본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채 그냥 사회적인 감정 해소에 급급한 후진국형 이런 재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문화가 사회보다 앞서서 속죄 문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문제가 발생하면 자료를 공개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책임을 묻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그것을 넘어서서 제기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크렘린의 자료도 공개되는 시대에 교회는 어떤 문제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 자료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딛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내가 나로 회복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허물이나 죄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자에 대해서 용서와 용납이 허락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만 그 실수를 넘어서 또 더 성실하고 진실된 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속죄양 문화가 문제가 생기면 한쪽을 잘못된 것으로 한쪽을 마귀로 몰아서 때려잡는 이런 문화가 교회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진실된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세월호는 참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불균형과 불구조와 아픔 때문에 우리의 거짓됨 때문에 너무 새싹 같은 학생들의 생명이 들여졌기 때문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반드시 새 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건은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되어야만 그 어린 생명들이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